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초반 상승분에서 약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0.2% 내리면서 1944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51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1950과 520선을 장중에 넘기도 했었는데 약간 지금은 좀 주춤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투자 주체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투자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와 그리고 문자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매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조금 움직임이 다릅니다. 차익거래에서는 순매수, 비차익거래에서는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합계로는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피가 4.96포인트 오르면서 1945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2.14포인트 오르면서 519.1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4원 60전 정도 내리면서 1128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업종에서 지금 상승세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0.2% 오르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4.7%, 4.8%까지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이 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좀 위쪽을 보면은 삼성전자 0.7% 오르고 있습니다. SDI도 0.8%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1.6% 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LG전자의 상승세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4% 오르고 있고요. 최근 추세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 선 언제까지 한번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던 LG전자인데 이제 10만원 선을 지지받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솔 LCD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조재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조정시에 매수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신도리코는 현재 부합권이고요. 지금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저희가 최승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닉스의 상승세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살펴보면 현재는 1.9% 오르면서 39,700원 선을 거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4만원 선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LG 디스플레이보다는 더 상승폭이 높았었는데 약간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승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1.8% 오르고 있고요. 24,3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상승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증권업종이죠. 오르고는 있는데 조금은 저항에 부딪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1.9% 내리고 있고요. 한양증권 1.3%, HMC 투자증권이 0.5% 내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쪽으로 해서도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은행이 1.3% 내리고 있고요. 기업은행 0.6%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에는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역시 주도는 증권업종 쪽이 하고 있고요. 보험업종 쪽도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1.2% 내리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역시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오늘 시장 상승세로 출발은 했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장 이후부터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장초반에 개인 투자가들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국내 시장은 지난 11월 11일 날
너 일부 어떤 제과 업체에서는 무슨 데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런 그런 날인데요. 11월 11일 날 1976포인트. 장중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흔들림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의 상황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비중을 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금일장을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한번 지수가 움직이는 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업종 대표주를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도 연속 상승에 따른 시초가 갭 상승에 따른 눌림목은 받겠지만 그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전반적인 해외 증시 같이 살펴보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죠.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0.2%, 22포인트가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15%, 3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 급등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더군다나 장중할 때 마이너스 골대까지 내려왔다가 장 막판 무렵에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는 소위 말해서 뉴욕 증시 지난 주말의 마감은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이 라인이 11,100포인트에서 11,200포인트 라인이 1차 저항선입니다. 왜? 지지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항선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금요일장의 지난 목요일장의 장대 양봉, 그리고 지난주로 마감했던 금요일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뉴욕 증시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욕 증시의 경우도 직전 고점대인 11,451포인트 지난 11월 5일날 11월 초에 찍었죠. 이것을 단숨에 돌파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눌려졌다 다시 상승하는 이렇게 된다면 11,000포인트에서 11,100포인트에서 11,200포인트 요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아래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 공업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이런 미국 시장의 동향이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지수가 편성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종합지수가 출렁거립니다. 물론 이것은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칠 수도 있죠. 지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종합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반사적으로 옵션 시장에서 그들의 대규모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여튼 국내 시장에 종합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 시장 중에서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우존스나 나스닥 시장보다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눌림목을 받고 지선 라인에 근접해서 다시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N자형의 패턴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 N자형이라는 것은 상승은 크게 조정은 짧게
다시 상승은 크게 하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며줌으로써 네.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다우와 나스닥 시장 상승 탄력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IT 그룹주들의 상승, 추가 상승 가능성, 주도주 부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 11월 초부터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에 대한 분할 매수, 집중적인 매수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본다면 네네. 국내 시장에서도 이들 반도체와 IT 관련주들의 관심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뉴욕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이는 것이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 닥터 지수는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아일랜드라든지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일부 유럽가들의 재정 위기,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뉴욕 증시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의 유럽 증시의 어떤 불안감이 국내 시장에 더 이상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앞서 모두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네. 지난 10월 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본 경기가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일본 경기는 불안한 그런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일본 시장, 일본 경기의 활성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가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일본 니케이 지수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장기 조정을 보였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가 상승의 시도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일본 시장도 아침 쇼 지난 금요일장도 갭상승했다가 밀리는, 오늘도 아침 쇼가 갭상승했다 국내 시장처럼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 금리 인상, 지난 주말에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0.5% 인상을 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도 인플레이 우려감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의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이미 지지난주부터 중국 시장은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이제 지지선대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요, 사후 약방문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호재성 재료만을 보도록 하고, 주가가 빠지면 이미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를 애널리스트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단순 재료만에 의해서 투자하다 보면 역사이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격언에도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격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네. 그래서 최근 유럽에 대한 금융위기감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지지난달 연초부터 유럽의 재정위기감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증시의 불안감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미 주가는 선반영돼서 빠진 만큼 빠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동남아 증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야,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면 중국 증시는 단기 이탈의 조짐을 보여주지만 이미 선조정받아서 단기 반국면에 진입을 했고, 네. 일본 증시라든지 독일, 유럽 증시라든지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국내 증시도 사실 국내 증시도 지난주 주초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다시피 1890에서 192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되다 보니까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중반 이후부터 이 저항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향했던 것이 붕괴되면서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해 줌으로써 이제는 어디입니까? 이제 1920포인트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라인이 이
저항선의 상단 라인이 1920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증시도 192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수 마이너스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4.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45입니다. 그러면 25포인트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장은 매수란 얘기죠. 그러면 오늘 장에서 설사 상승폭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2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조정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직전 고점이 11월 11일 날 197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950에서 1970포인트 라인이 1차 저항선 라인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종합지수가 장중에 1954포인트로 1950포인트를 돌파하자 살짝 눌림목을 받는 겁니다. 네. 이미 당연한 눌림목이고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침 쇼가 갭상승한 이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더군다나 지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초상승장이라 할지라도 3, 4일 4, 5일 상승하면 하루 이틀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차원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들은 그대로 홀딩 전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주식 편입 비중을 더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1920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난하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봤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제가 모두의 전략을 통해서 이제는 종합지수가 움직이는 상승 전환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추가 돌파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종목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죠. 자,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입니다. 주간 단위입니다. 삼성전자를 2,303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삼성화재를 매수했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보면 지난 11월 초와 중순, 지지난주까지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맞춰보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2,778억 원.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LG전자, 삼성물산, LG를 매수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손잡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그 다음에 금융주와 건설주들이 대거 포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들이 대거 매수상에 포진됐었는데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보니까 철저하게 낙폭과대됐던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들 은행이라든지 화재주가 매수상에 랭크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역시 건설주들도 매수상에 랭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기존에 많이 하락했던 과대 낙폭됐던 업종 대표주 중에서 네. 반도체와 금융, 건설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동향, 매매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OCI 머티리얼즈, 다음 멜파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CJ 인터넷, 자, CJ 호재성 재료가 발표되면서 CJ 인터넷을 175억 원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성호하이텍, AP시스템, 네오이즈 게임즈, OCI 머티리얼즈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과거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 다 거의 픽스되어 있습니다. 작게 보면 한 50개 종목, 아무리 크게 봐도 100개 종목 내외에서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편입하기가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체크하셔야 돼요. 왜? 첫째는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처럼 뭐 전 종목에 걸쳐서 소량씩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바스켓에 구성된 종목만을 매수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는 종목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무구조 펀더멘탈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무구조 상태가 우량한 종목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종목이 다 픽스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매수 관심을 가져보려면 철저하게 재무구조 우량주를 투자자분들께서도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일부 개별성 종목군들은 초단기 매매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주라 하더라도 저가주라 하더라도 그룹 관련주들은 상관이 없겠죠. 예, 그런 종목군들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종목 선정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의 시장 기조 자체가 지수가 움직이는, 종합지수가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종합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될지 그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다면 자, 오늘과 내일장에서 금주 초에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요. 네. 크게 여러분들께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들 종목에서 한번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관심 종목도 지난주 종목과 겹칩니다. 지난주 네. 종목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매수 가격대로 본다면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가주 하나, 그리고 고가주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네. 자, 먼저 저가주부터 한번 살펴드리죠. 오늘과 내일장에서 금주초에 매수 관심을 발 만한 저가주 중에서는 첫 번째는 온미디어입니다. 네.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가격대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온미디어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저가주이기는 합니다만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거래소 종목인데 왜 선정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기업명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온미디어의 최대 주주가 CJ그룹입니다. 네. CJ그룹으로 이번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상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온미에도 실적 호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관계사 6개사가 통합되면서 CJ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출범을 하죠. 그래서 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매출 증대 기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네. 자,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4,200원을 전후한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는데요. 오늘이 그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차트가 나오네요.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눌림목을 받고 있죠. 현재 4,220원, 4,200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대의 매물벽을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논리목을 봤는데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 기간 조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반등을 주게 말입니다. 반등을 빠지면 이렇게 위로 가격으로 오르면서 상승하면서 가격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으로 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근데 조정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는 게 있고 횡보했다가
기간의 조정을 받는 게 있고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받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기간의 조정을 받는 것이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1차 수직 상승한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가 강하면서 추가 더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래 네. 거래량 보십시오.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미디어도 4,200원을 전환할 때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종목은 자 제가 조금 전에 기관과 외국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체크해 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 1위 종목이 뭐였죠?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이 삼성전자도 제가 지난 금요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주 초에도 삼성전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의 모습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뉴욕 증시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그동안 장기 저평가되어 있던 이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올 4, 4분기까지는 실적 악화 우려가 문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1, 4분기부터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여러분도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게 됐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렇죠? 갤럭시죠. 그리고 저 노트북 갤럭시 탭 컴퓨터들이 큰 매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써 내년 1,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81만 한 5천 원, 그러니까 81만 원에서 82만 원대 그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오늘 갭상승하면서 흔들어대는데 현재 82만 7천 원입니다. 82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형적인 상승 패턴 직전 고점대 최대의 매물 벽대가 83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83만 원대 근접하면 한번 눌림목을 받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82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 번 더 매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이번 주 초가 지나면은 매수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주 초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마지막 편입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온미디어 좀 작은 종목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이지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원 기자 연결해서 추가적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대우차 판매가 영한 모자로의 피인수설로 이틀째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는 대우차 판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자동차 판매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부를 분리해 영한 모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우차 판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현재 주력 사업 및 신규 사업 모두 내년에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 데 힘입어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놓고 국내 증권사들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 긴축 우려가 여전히 증시의 잠재적 악재로 꼽히는 가운데 네. 각 증권사들은 이들 악재가 증시의 추세적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오늘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올렸지만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미국 경제 지표도 양호할 전망이고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이 결정되면 유럽 재정 위기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증권도 국내 주식시장은 유럽 재정 위기 완화와 중국 긴축 우려의 일부 해소로 빠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기존 주도주와 IT 업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유럽 재정 위기, 중국 긴축 우려 등 동일 악재의 반복은 증시의 추세적 전환과는 무관하다면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IT와 화학, 운수창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삼성증권은 미국의 연말 소비 증가 및 고용지표 개선, 중국과 아일랜드 불확실성의 해소 등으로 주식시장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며 연말과 내년을 내다볼 때 IT, 은행,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유럽의 위기국가 및 주변국 주요 지수는 현재 신고가 수준이라며 네네. 이는 위기 때의 주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및 중국 소비 확대 수혜 종목 중심으로 국내 증시도 곧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비교적 악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윤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정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 공무원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한솔 LCD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는 2.4% 급등하면서 68,4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정도 하락하면서 전개가 됐었는데 바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솔 LCD에 대해서 조재석 부장께서는 75,000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2,500원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시점에 최성훈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7% 급등하고 있고요. 24,55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선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을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4.2% 급등하고 있습니다. 4만원 선을 넘어섰고요. 46,0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을 해주셨던 두 종목 모두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접근을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짜갈까요? 예, 일단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삼성전자를 더불어서 IT주의 동반 상승세에 따라서 두 종목 다 3% 이상의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두 종목 중에서는 아직은 하이닉스 쪽이 좀 상승폭도 좀 낮고, 오히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도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일단은 또 주가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대응을 못 하셨으면 지금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두 종목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번 주는 좀 보유하는 쪽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양원의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양원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이 좀 상승폭을 키웠다가 축소를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IT 업종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도 IT 업종 쪽으로 지금 저가적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기관들이 좀 아침에 큰 폭의 어떤 상승에 어떤 힘을 좀 주고 있고요. 네네. 기관들은 팔고 있지만은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도 아마 이 수준에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후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네, 전화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화부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실리콘 웍스를, 무상증자 하기 전에, 네. 구매를 해가지고요. 네. 무상증자가 된 후에, 네. 조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다시,
추가 매수를 몇 번 했었는데요. 네네. 계속 떨어져서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처음에는 6만 원대아니고요. 네. 무상증자 1.5배 받아가지고 원가가 지금 29,555원이에요. 네. 29,555원이고요. 네네. 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지금 한 15% 정도. 15%요. 네. 지금 현재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지금 거의 한 1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실리콘웍스 어떤 기업인지 좀 공부를 하셨나요? 네, 공부는 이제 많이 듣고요. 네네. 인터넷으로 많이 조회도 했어요. 뭐 네. 애플사에다가 납품도 하고. 네. 네. 그 그래서- 국내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도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저희가 네. 한번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 그래서 쪽에서 좀 걱정을- 받아들이고 네. 있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우선 뭐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실리콘웍스는 태블릿 PC의 뭐 최대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28,500원까지 찍었지만은 바로 지금 뭐 찍고 바로 반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 40%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난 이후에 올랐다가 바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또 이제 반등이 오늘 좀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일단은 목표가는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36,000원권을 보시고요. 좀 위로 보신다면 39,000원에서 42,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절가는 안 드리고 상승 구간이고 오늘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3,000원 구간에 보면은 21일 이동평균세 좀 누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참 관건입니다. 그래서 33,000원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일단은 36,000원에서 39,000원 보시고 여기서만 또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한 42,000원 보시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39,000원 오면은 여기서는 50% 정도 차익 실현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6,000원 보시는데요. 36,000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6,000원 올라와서 힘이 없다면 여기서도 50%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는 36,000원, 36,000원에서 힘이 없다면은 여기서 50%, 힘이 좋다면은 39,000원 보시고 가시고 나머지 구간은 42,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6,000원 선을 라인으로 제시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실리콘웍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고 있네요.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STS 조선해양이요. STX 조선해양이요. 네, 조선주 그거하고- 좋은 업종 선택을 하셨는데 매수 가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26,000원만 샀어요. 26,000원이시면 좀 손실이 있으신 상황 아닌가요? 네네. 네,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 30%요. 30%요. 네, 그거하고 네. STS 엔진하고 두 개가. STX 엔진이랑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 종목 봐드릴 수 있는데 네네. 조선해양 쪽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30% 가지고 계시고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STX 조선해양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3%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지난번에 그거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뭐 손절가 선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지금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조정폭이,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21,000원까지 찍었다, 조정 거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26,000원에 매수하셨다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가격 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올리지만은 내년 정도 보시면은 훨씬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1,000원 찍었지만은 오늘 반등 좀 나오고, 오늘 물론 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지만은 여기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 28,000원, 9,000원 구간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29,000원 정도 전고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고점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으로 한 50% 정도 이익 실현하면서 가시고요. 그래도 26,000원권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26,000원권이 보면은 사실은 많이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좀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26,000원에서 29,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얼마 전에 빠졌던 21,0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손절 내지는 아니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좀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었는데 사실은 크게 물량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SX 조선해양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현재 상승률은 3%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문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후성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후성을 매수하신 가격이 4,300원입니다. 40%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3,200원 밑으로 떨어져도 유상증자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수원에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후성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은 뭐 3분기 영업이익이 26억 정도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 했죠. 그래서 네. 흑자전환 이후에 지금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에 사실은 오늘 아침에 지금 뭐 거의 하한가 갔다가 좀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12%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 보면은 얼마 전에 흘렀던 그러니까 하락했던 부분에서 바로 상승했다가 바로 지금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서 바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위에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밑에서 또 바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매수하신 가격이 4,300원대인데요. 4,300원대까지 올라오기에는 당분간은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침에 오늘 오후장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3,600원까지 올라온다면 조금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뭐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밑에서 누군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오후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후성 살펴봤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중공업인데요. 한진중공업이요. 네. 어떻게 좀 수익이 있으십니까? 수익이 없어서 전화했는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44,000원요. 44,000원이요.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50%요. 50% 가지고 계시고 지금 손실이 한 10% 정도 나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진중공업도 조선주의 어떤 그 하락 부분에서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사실은 지금 반등이 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60일 이등평균선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44,000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44,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47,000원대 전고점까지 오르면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다. 47,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고 내년까지 보시면은 5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손절가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매매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전화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문자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현대제철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11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대제철 지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11만 1,000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이 소폭의 수익을 얻고 계시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현대제철 쪽으로 해서 좀 재미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2만 3,000원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현대제철의 모습인데요. 지금 막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현대제철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2고로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 나올 것이다. 4분기 되면 나올 것이다. 지금 얼마 전에 하락을 했지만 긴 음봉을 달았거든요. 네. 긴 음봉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물량을 내놨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거의 12만 원 언저리까지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바로 때려봤는데 지금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 10만 5천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0만 5천 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을까지 보시면은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만 5천 원 손절가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동양기전 가지고 있는데요. 동양기전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6,500원에요. 6,500원이요. 예, 70%요. 70%. 제가 지금 네. 말씀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한 수익을 거두고 계시거든요. 예, 예.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더 좀 오를 것 같은 거 해가지고요. 최근에 좀 걱정을 좀 하셨죠? 갑자기 좀 예. 내려가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동양기전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저 동양기전 수익 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거의 대박의 수준으로 지금 수익 나셨는데요. 사실은 좀 기다리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셨는데 5, 6개월에서 사실은 이런 수익 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원래 보면은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 반면에 부품주들이 좀 뒤따라 올랐는데요. 네네. 지금 조정받고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11,000원 찍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13,000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년까지 보시면, 올 연말까지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15,000원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약하게 흐르지만은 그래도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다. 1차적으로 13,000원 오면은 50% 익실하시고 나머지는 14,000원, 15,000원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을 상당히 거두고 계시는 동양기전 살펴봤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6306님, 다음부터 비중도 함께 써주십시오. KB금융을 53,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요즘 은행주들이 사실은 금리는 올랐는데, 지금 은행주들이 조금 흐름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금리를 오르면은 은행주들이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은행주들은 대체로 보면 예대 마진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 흐름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박스권 흐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12월에도 금리가 오를 확률도 있다 이런 것을 보시고 1차적으로는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은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니까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54,000원 구간을 일단 돌파해주면 이 종목이 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54,000원 구간 오면은 54,000원 정도 얼마 걸리거든요. 그래서 54,000원 되면 5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양강철이요. 동양강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100원인가? 네. 10%요.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다고요? 20% 정도. 20% 가지고 계시고 매수하신 가격은 6,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예, 6,100원. 6,1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최근에 좀 부진하죠? 예. 네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낙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동양강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양강철은 지금 오늘 약세 흐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가에는
물론 뭐 오르다가 조금 내릴 수는 있는데요. 좀 조정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 종목은 사실 얼마 전에 뭐 하락했는 부분에서 많이는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날 좀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오늘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6,000원대 같으면은 사실은 거의 뭐 고점이라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랠리를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상승을 나온다면은 6,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매매 동향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팔고 있고 기관도 지금 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6,000원 지금 매수가 온다면 일단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두시고요. 5,000원 이탈하면 여기서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짧게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지금 상담을 SK증권을 해드리겠습니다. 2,270원에 매수하셨고요. 8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중을 줄여야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2493님께서 보내주신 SK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SK증권은 이제 증권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나타내는데 SK증권은 조금 강한 흐름. 네. 마찬가지로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사실 증권주가 지수는 좋은데 증권주들의 힘이 좀 약했죠. 그래서 3일 동안 조금 반등이 일어났다가 오늘 좀 약세 흐름에다가 오전장에서 약세 흐름, 지금도 강한 흐름. 사실은 지금 혼조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 축소는 안 하시고 생각 안 하시지 마시고요. 2,270원 같으면은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 와 있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매수가 근처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2,400원 올라오면은 조금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2,000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증권주들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증권주는 어차피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증권주의 어떤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 상담을 해봤고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4%씩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49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19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6원 80전 정도 내리면서 112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앤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